1.6절 극한 법칙을 이용한 극한 계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은 했고, 이제 극한 계산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건 아닐 거예요. 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보시고, 자, 일단 극한 법칙을 먼저 보죠. 자, 중요해요. 자, C는 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컨스턴트죠. 그 다음에 자,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모두 존재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뭐 하면 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건 이제 전체 가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문제를 풀든 어떤 티어렘을 보던 가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가정이 왜 있는지, 이 가정이 왜 굳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때 fx의 극한이 일단 존재한다라고 했고 gx의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극한값이 어떤 상수값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렴의 상대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미를 따지면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 점근선 얘기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수렴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자, 1번부터 봤을 때 fx랑 gx의 두 함수의 합과 차에 대한 극한은 각각에 대한 극한의 차와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극한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극한이라는 이런 하나의 연산자가 이렇게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리가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되느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위에 있는 이 가정을 만족할 때에만 1번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1번이 뭐였죠? fx랑 gx 극한이 각각 존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식에 각각의 내용물들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자, g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발산하더라. 무한대로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변처럼 분리해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수렴할 때에만 1번처럼 분리 가능하다. 자, 2번은 무슨 얘기인가요? C라고 하는 게 상수라고 했을 때 상수를 곱해서 fx의 극한을 따져보면 C는 밖으로 나와도 되더라. 그러니까 상수는 어쨌든 극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왜냐? 여기서 보시면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의 상황이고 C는 그냥 상수값에 불과하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도 된다라는 법칙이고, 세 번째는 자, 두 개의 곱이에요.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은 극한 각각의 값에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언제 되느냐? 아무 때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fx 극한의 값, gx의 극한 값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각각 수렴할 때에만 이렇게 각각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왜? 가정에 의해서. 자, 가정을 가지고 와서 그때에만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gx의 극한이 0이 아니면 그때 gx분의 fx의 극한은 각각 극한의 나눗셈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극한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언제 된다고요? 이 가정을 만족할 때 어느 가정이냐면 f하고 g의 극한이 모두 존재할 때에만. 그래서 자, gx라고 하는 값은 분모에 있으니까 0이 돼선 안 돼요. 자, 여기 값이 0이 되지 않아야 하고 가정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나눗셈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5번은 뭐냐면 5번 뭐죠?
자, fx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은 전체 f의 극한에 대한 n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fx의 n제곱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n이 2라고 한번 해보자. n이 2라고 했을 때 fx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이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fx 두 개의 곱을 의미하죠. 그런데 가정에서 fx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fx랑 fx의 극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이게 언제 된다? 여기에다 이제 이유를 쓰면 fx의 극한이 존재하므로 이렇게 써주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 fx의 극한이 존재할 때에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똑같이 생겼으니까 fx의 전체 제곱으로 봐도 되죠. 자, 이 2라고 하는 걸 일반화해서 n제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n은 양의 정수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n을 하나씩 늘려가 보면 당연히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즉 5번식은 무엇을 이용하면 되냐면 3번 공식을 이용하면 5번식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곱에 대해서 정리한 거니까. 그 다음에 6번은 자, 상수 C에 대한 극한은 C입니다 라고 했는데 C라고 하는 거는 극한으로 따졌을 때 C라고 하는 건 함수잖아요. Y 이꼴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X, Y 평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Y 이꼴 C라고 하는 함수를 의미하죠. 상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상수 함수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 함수에 x가 a라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가간다면 함수값은 어디로 다가가나요? 그냥 c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극한값은 c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7번은 자 x에 대한 극한값 a다라고 했는데요. x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항함수죠. 1차 함수네요. y 이꼴 x라고 하는 1차 함수고 그 1차 함수가 a로 다가갈 때 x가 a로 다가갈 때는 a가 된다. 자, 왜 그러나요? 이것도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1차 함수 y 이꼴 x라고 하는 1차 함수에서 a라는 지점이 있으면 a 근처로 x가 다가갈 때 y 값은 어디로 다가가죠? 그쵸? y랑 x랑 똑같으니까 a로 다가가면 y도 a로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a로 다가가게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8번은 x n제곱에 대한 극한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식을 이용하면 될까요? 그쵸? 5번식 이용하면 되네요. 5번식을 이용하면 이때 fx 대신에 x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즉 함수 중에서 x라는 함수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a 근처로 다가가니까 여기에 넣어주면 a n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자, 왜 연속함수냐면 n이라고 하는 건 양의 정수라 했을 때 자,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네제곱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얘기하죠. 다항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연속함수라는 거예요. x제곱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그려지죠. 끊어지는 점이 없어요. x세제곱은 어떻게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x4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함수들이 나오면 다항함수고 이것은 연속함수다라는 성질을 생각하면 연속함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극한을 취해주면 그것이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9번. 자, 이번엔 제곱근이네요. n제곱근 x에 대해서 x가 a 근처로 가면 x 대신 a를 집어넣으면 된다. 단 이때 n은 양의 정수라고 되어 있고요. n이 짝수면 a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정해야 된다. 자, 우리 앞에서 함수 단원 얘기할 때 자, 루트 fx의 형태에서 이것의 정의역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fx가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쵸, 이 부분이 음수가 되는 순간 허수 범위로 가서, 즉 복소수 범위로 넘어가서 실수를 벗어난다. 실수에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양수인 것을 가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이때 뭐 짝수이면 홀수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전에 그 우리 프라블럼 셋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3제곱근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의역 찾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뭐 거의 2인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우리 다음 주 문제풀이 시간에 요 얘기를 조금 할게요. 9번은 이렇게만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자, 9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 x 대신에 fx로 확장된 거예요. 모든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극한이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이 되어 있네요. 10번까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theorem 1번 중요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게요. 자, fx의 극한이 L이라고 하는 것. 자, L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때 이게 수렴하는 값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도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닌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화살표, 양쪽 화살표로 표현하고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동치명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엔 이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보니까 fx에 대한 a의 이거 기호가 뭐죠? a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에서 접근하는 극한, 좌극한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식은 뭐죠? 여기 A의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극한이다. 그래서 우극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 요 명제를 먼저 들여다보면 극한이 fx에 대한 x가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건 수렴하는 라는 뜻이니까 이건 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된대요. 뭘로 같아야 되냐면 똑같은 값으로 같아야 된다. 그래서 그 똑같은 값이 결국에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극한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필요충분 조건. 그래서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둘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면 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둘이 존재하면서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해서 두 값이 같으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티어렘을 이용해서 예제 3번을 한번 보여보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일단 절대값 x 다시 한번 리뷰할게요. 우리 이거 초반에 얘기했었죠. 절대값 x는 자, x라고 하는 이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면 그냥 그대로 x로 나오면 되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x를 빼내고 마이너스 1을 곱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2의 절대값이다 라고 하면 거리가 2니까 그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라 하면 0과 마이너스 2의 거리니까 2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엔 절대값을 풀어내면 이 모든 값은 x든 마이너스 x든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왜냐? 거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이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x가 지금 분자에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큰 경우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x가 0 근처로 간다는 것은 x가 0일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 0은 뺄게요. 1번에서 0은 빼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자. 그럼 x가 0보다 클 때에는 절대값 x가 x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x분의 절대값 x고 x가 0보다 큰 경우에 이때 x분의 x가 되고요. 정확히 쓰면 자, 이 x가 0 근처로 다가간다는 의미가 x가 지금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자, 0보다 큰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 모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극한에 해당이 되는 거죠. 0의 오른쪽이에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1이 되네요. 따라서 여기에 정리를 하자면 우극한은 1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좌극한 한번 따져봅시다. 좌극한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극한 x분의 절대값 x는 x분의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이 부분을 채워보면 어떤 상황이 된 거죠? x를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니까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에요. 그러면 그쵸,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좌극한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자, x분의 마이너스 x, x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좌극한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결론이 없는 거죠. 따라서 자, 1번이 존재해요. 즉 우극한은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해요. 근데 이 둘이 같을 때에만 티어렘 1번에 의해서 같을 때에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에서 보면 1번 값과 2번 값이 1과 마이너스 1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뭐가 되나요? 주어진 함수 x분의 절대값 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쓸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티어렘 1번에 의해서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식이 만족되지 않으면 즉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면 얘도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같을 때에만 존재한다고 같지 않는다면 얘도 성립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하면 1번, 2번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예제 4번 봅시다. 최대 정수함수 greatest integer 펑션은 자, 여러분 요거 우리 아마 여러분들은 가우스 기호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x의 지금 양쪽 그 괄호가 대괄호가 두 개 써져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근데 이 함수의 정의가 뭐냐? x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수값이 들어가면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값은 그 자신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가 들어가면 정수값이 된다는 얘기고 뭐 4.8처럼 이런 값을 생각하면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에 생각하면 소수점 날리고 4가 제일 큰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무한소수는 3. 얼마 얼마로 알고 있으니까 3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라는 무리수는 1. 얼마 얼마니까 1이 된다는 거고 음수인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 값보다 작거나,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값보다 작거나 가장 큰 정수. 그러면 자,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니까 작은 것 중에 생각해서 가장 큰 것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x가 3 근처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이 함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정의는 알았으니까요. 자, x 0, 1, 2, 3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수랑.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일 때는 0이죠. 그러니까 정수일 때는 다 정수예요. 그 값이요. 그러니까 x에 0이 들어가면 0이고 1일 때는 1이고 2일 때도 2고 3일 때도 3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얘를 한번 생각해 보면 4.8일 때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다. 그럼 그때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소리예요. 소수점 빼고. 근데 언제? 2가 되는 순간에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가 되기 직전까지는 모든 x에 대해서 1로 대응이 됐다가 2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이런 함수.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서도 생각해보면 2. 얼마는 다 몽땅 2로 대응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이 되는 순간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계단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x가 3 근처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반대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필요충분 조건? 그쵸?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존재해서 서로 같아야만 해요. 자, 그런데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뭘 보이는 거다? 좌극한, 우극한은 내가 따져봤을 때 서로 다를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럼 일단 자, 이거 1번, 2번이라고 놓고 1번부터 구해봅시다. 자, 좌극한 3을 기준으로 해서 자, 좌극한 따져볼게요. 3의 왼쪽에서 다가갈 때의 극한이 얼마인가? 얼마죠? 3이 되는 순간 3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항상 2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1번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의 극한값은 3의 우극한이니까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다가간다 하면은 그때의 함수값은 3이니까 극한값이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극한값, 즉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주어진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에 의해서? 위에 있는 시어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야 할 때는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뭐 theorem이나 아니면 어떤 성질들,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했던 이런 법칙, 이런 것들에 의한 거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orem 2번 봅시다. 자, A의 부근에 속하는 X에 대해서 fx랑 gx의 관계가 이렇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gx가 f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대강 생각해보면 fx, gx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더라도 높이를 따졌을 때 gx가 항상 크더라 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x가 a에 접근할 때. 자, a라고 하는 점을 여기 어딘가에 하나 놔볼게요. 자, A 부근에 속하는 점 X. A 부근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랑 G의 관계는 F보다는 G가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F와 G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할 때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뭐죠? 함수의 높이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면 극한이 그대로 보존된다. 그 크기에 대한 대소관계가 보존되더라 라는 성질이에요. 극한을 취했을 때. 자, 그 다음에 theorem 3번 중요한 정리예요. 자, 압축 정리 또는 스퀴즈 theorem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교 과정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보통 렘마라고 해요. 그래서 샌드위치 렘마라고도 쓰고 샌드위치 정리, 뭐 스퀴즈 정리 이렇게 하는데 스퀴즈라고 하는 것은 뭐 쥐어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위의 성질하고 비슷한데 A 부근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이번에는 3개의 함수를 비교해 볼게요. 자,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 대략 생각해보면 A라는 점이 있고 그 부근의 모든 이런 X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fx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gx는 그 사이에 끼어 있고 그 다음에 h가 제일 큰 상황인데 이때 h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해서 동시에 같다면 a의 근처에서요. A 값에서 생각했을 때 H랑 F의 극한값이 서로 같으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GX도 극한값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극한값 그대로. 그래서 끼어있으니까 마치 샌드위치 생각하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쵸? 이렇게 동시에 따라가는 형태. 라고 해서 이제 렘마 이름이 붙여진 건데 자 이렇게 양쪽 위아래에 있는 것의 극한이 L이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의 극한이 그 극한값을 따라간다 라는 것이 압축 정리예요. 자, 이 정리를 이용해서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리미트 x제곱 sin x분의 1이 0임을 보여라 라고 했네요. 자, 이걸 보여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도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이거 곱셈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죠. x제곱 곱하기 sin x분의 1 이렇게 해서 x가 0 근처로 가면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0 곱하기 무엇? 뭐 이렇게 쓰면 0이네.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 지금 여기 극한 법칙에 의하면 3번 성질이죠. 자, 곱셈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으려면 언제 되느냐라고 했어요. 언제 된다? 언제 된다? F랑 G가 모두 존재하면 무엇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처럼.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x제곱이라는 것의 극한값은 0으로 가요. 맞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이렇게 지금 곱셈으로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자, x가 0 근처로 갈 때 0분의 1 형태니까 여기가 지금 무한대. 사인 무한대? 이거 어떻게 정의해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극한 법칙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둘 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에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답안은 무조건 점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이 theorem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이라는 함수를 f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자, gx를 sin x분의 1이라 해보자. 자, 그렇다면 자, gx라는 함수는 sin 함수기 때문에 삼각함수 중에서요. 여기가 뭐 어떤 값이든 sin의 최대 최소값은 이 앞에 있는 상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놓여 있을 거예요. 자, 함수의 치역인 거죠. 치역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여기다가 살짝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만 곱할 수는 없으니까 다 곱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러나 x제곱은 양수값일 거예요. x가 뭐든 간에. 그래서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x제곱과 x제곱을 뭐라고 해볼까요? hx 그 다음에 x제곱을 tx라고 한번 해보자. 그냥 함수 이름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hx에 대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왜 0으로 가냐면 문제에서 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x가 0 근처로 갈 때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hx의 자, 극한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x제곱에 대한 tx에 대한 극한값 tx라고 써볼게요. 그럼 x가 0으로 갈 때 x제곱의 극한값 0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극한값 0이고 이것의 극한값도 0이네요. 자, 그러면 위에 CRM에서 뭐라고 했다? 양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이 둘 다 똑같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 사이에 있는 것도 0으로 수렴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결론. 스퀴즈 정리. 스퀴즈 CRM에 의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함수의 극한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극한값이 0인 것을 우리는 위에 있는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한 거죠. 여러분 중에서 그냥 뭐 내가 스스로 풀 때는 자, 이거 극한값 0이고 이거 극한값 0인 거 눈에 보이니까 중간에 있는 것도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낙서하듯이 쓰는 친구도 있는데요. 시험 제출하실 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의미는 알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출용으로 쓰셔야 돼요. 그죠? 뭐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단체에 가거나 어떤 회사에서 뭔가 업무를 할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만 쓰면 안 되겠죠. 공식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써주시고 이유도 써주시고 결론이 무엇인지 이렇게 서술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6절 마무리하고